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방안을 강의하게 된 역사교육과 최선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계획은 다양한 세계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통해서 학습자의 역사를 보는 관점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화 안시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 안시성 같은 경우는 당시 고구려를 공격한 당나라, 그리고 이러한 당나라에 맞서는 안시성의 성주와 고구려의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것이거든요.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도 나온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적이 요동성을 공격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12일 동안이나 계속하였다. 황제가 정예군을 이끌고 와서 합세하여 그 성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니 북소리와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황제가 날랜 군사를 보내서 충차, 옆에 있는 사진 자료예요. 충차 장대 끝에 올라가서 성의 서남쪽 다락에 불을 지르게 하고 불이 성 안으로 번지자 장병들을 지휘하여 성으로 올라가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안시성 싸움에서 이 당나라 태종 같은 경우가 눈에 큰 상처를 입고 돌아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고구려하고의 전쟁이 당나라 황제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해서 상당 부분 당시 중국이 어려워했었던 어떤 전쟁 중에 하나였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서 당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고구려를 꺾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나라와 신라가 나당 연합을 맺게 되는 하나의 배경, 즉 말 그대로 영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글을 읽어내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역사 속에 동북아시아 정세, 고구려의 패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이 전투에서 패배한 당이 결국 신라와 손을 잡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 협력 카레 기업과 디지털 리터러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최충원은 임금을 패하고 세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으며 항상 조정 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만히 정한, 즉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매긴 것을 가지고 벼슬을 내릴 후보자로 자기 당파에 속하는 자를 추천하는 문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이제 들고서 임금에게 알리는 자리 역할을 승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 가서 조선 시기 때는 왕권이 강해지면서 승정원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이 기능으로 크게 바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승선이라고 하는 벼슬아치하게 주어서 임금에게 아르게 하면 임금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최충원 이후의 4대가 정권을 잡아서 이것이 관행이 일반화되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을 정치를 논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정방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여공패설에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 협력 카레 기업은요, 고려 무신 정권이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하층민이 점점 더 당시 무신들이 문신과 그리고 고려 왕 귀족들을 누르는 모습을 보고 하층민이 점점 하극상을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영화적인 배경이 나오게 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당시 무신 정권이 수도를 옮겨간 강화도의 고려 산성을 이제 사진 자료로 보였습니다. 협력 카레 기업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읽는 역사 속의 고려 무신 정권의 사례를 이렇게 학습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영화 쌍화점과 디지털 리터러시 한번 보겠습니다. 병란을 피하여 남쪽으로 거둥하였다가 개경으로 돌아와서
흥왕사를 행궁으로 삼았다. 국왕이 잠시 머무는 장소를 행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 즉 옆에 사진 자료를 보면은 많이 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아, 공민왕과 노국공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죠. 당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는 친원파 김용일파가 한밤중에 왕실에서 왕과 왕비가 주무시고 있는 장소를 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정에 침입하였고, 이를 안 노국공주는 임금의 밀실 문 앞에 막고서 앉아 있었다. 즉 당시 신하들과 왕실 인물들은 이렇게 친원파 김용일파가 쳐들어올 것을 알고서 이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막 다들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노국공주는 공민왕과 정략 결혼이 아니라 원나라 황실에서 정말로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 다른 원나라 공주들하고는 다르게 노국공주는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황실의 공주이기 때문에 친원파에서는 이 노국공주를 함부로 제거할 수가 없죠. 따라서 노국공주가 임금의 밀실문 앞에 딱 막고 앉으니까 적이 그 앞에 칼날을 드러냈으나 노국공주를 죽일 수 없었던 친원파 입장에서는 감히 그 독수를 함부로 하지 못하여 장수와 정승이 들어가서 공민왕을 구할 수 있었다. 즉 노국공주가 목숨 걸고 공민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있는 역사 속 고려말 공민왕의 통치를 영화적인 요소로 만들어낸 영화가 쌍화점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쌍화점은 여러 가지 주제를 합쳐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이제 픽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픽션 속의 넌픽션은 공민왕 통치 관계, 그리고 공민왕과 노국공주하고의 어떤 친분 관계 같은 것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로 이렇게 역사 속 고려말 공민왕의 통치를 읽어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 관상과 디지털 리터러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단종이 어려서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두 대신에게 맡겨서 논의를 시행하였다. 지금 나 세조가 명을 받아서 왕통을 계승해서 군국 서무를 아울러 모두 처리하여 조정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육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짓게 한다라고 해서 세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어떤 대사로 유명한 영화 관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로 있는 역사 속 조선 초의 개유년 닭띠해에 일어난 개유정난이라고 해서 수양대군 세조가 단종 측근을 모두 몰아내서 단종으로 하여금 왕권을 물려주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개유정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왕이 아닌 왕의 친척들이 왕이 될 관상을 갖고 있는 자가 태어나서 이 자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그 역모를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당시 영화 관상, 이것을 디지털 리터러시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읽어낼 수 있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화 명량과 디지털 리터러시인데요. 병법에 이르기를 꼭 죽으리라 결심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 거라고 마음먹고 싸우면 죽을 것이다. 즉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이길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켜내며 넉넉히 1000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한 척 더 만들어서 13척으로서 일본에 맞섰기 때문에 결국 장병들에게 이런 연설을 하면서 조선시대 때 외란 때 이순신이 그 당시 외란 중 썼던 일기 난중일기에서 병사들을 어떻게 독려하고 일본에 어떻게 맞섰는지를 영화 명량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영화 명량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외에 여러분들 호란이 또 있잖아요. 이 호란에서는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의로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요, 오랑캐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임진왜란, 즉 영화 명량이 여기까지 연결되죠. 터럭만한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윤집의 척화론에서는 외란 때 명나라 황제의 도움, 그리고 옆에 수어장대라고 해서 현재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있죠. 이 남한산성에 인조임금이 피신하게 되어서 영화 남한산성에 나와 있는 호란 때 맞서게 되는 임금과 신하 간에 전쟁을 할 것이냐 평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당시 큰 무거운 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란 때를 살펴보자면요. 결국 이러한 명화 명량 때 우리가 이제 그 외란 때 명의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최명길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도 역시 남한산성이에요.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데 쓰는 거지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치면은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사직의 제사를 못 지내게 된다라고 하면서 최명길은 화해를 주장하는 조화론을 내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세계사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 트로이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요. 그리스 문화는 오리엔트 문화, 에게 문화 영향을 받았지만 자연인간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었고, 또한 그리스 종교는 신들이 여러 명이고 신들이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다신교인데 경전이 없고 신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인물로, 옆에 있는 것은 제우스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 문화 예술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트로이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이 영화 트로이를 통해서 그리스 그리고 로마 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추론을 해보면요. 옆에 있는 것은 페리클레스의 전몰자를 위한 지도사라고 해서, 사진 자료는 도편 추방법, 도자기에 독재자가 될 사람 이름을 써서 일정 인원수가 넘으면 그 자를 10년 동안 외국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정체는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치 제도는 민주정이라고 해서 데모스, 민중, 인민을 이야기하고요. 크라티아,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권력이 일반 민중에게 있다. 데모크라시의 어원이 되는, 민주주의의 어원이 되는 것이 당시 그리스의 철학이었고, 그리스에 이렇게 신을 인간과 동등하게 여기는 정신이 영화 트로이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한 세계사 속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사 속 십자군 운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제 유럽이 너무 인구가 많아졌다, 그리고 땅이 좁다, 그러니까 성지 즉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교도를 물리치자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의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 킹덤 오브 헤븐에 나와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세계사 속 지리상의 발견을 살펴보면은 옆에 있는 사진자로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록을 썼기 때문에 동양에 굉장히 많은 금이 있다라고 해서 유럽인들의 동방 물자에 대한 욕구가 신항로 개척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영화 컬럼버스를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한 영화 왕의 춤에 보면요, 옆에 있는 사진자료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왕권 신수설을 숭배하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고,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해서 절대 왕권을 가시하면서 특히 자신을 태양신 아폴론으로 막 주장하면서 신하들과 함께 발레를 포함한 각종 문학 예술을 장려했지만 전쟁을 결국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태양왕 루이 14세를 표방하기는 했으나 신앙 통일까지 주장을 해서 새로운 개신교를 믿고 있었던 위그노가 탄압되었다는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루이 16세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에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내걸면서 국민의 대표로 모였기 때문에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7월 14일에 파리 민중이 걸기에서 옆에 있는 사진자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혁명 분위기가
프랑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럽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해 세계사 속 홀로코스트라고 해서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면서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웠고요. 그리고 그 뒤로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장악하고 폴란드 영토까지 요구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자로 특히 히틀러는 유태인을 크게 탄압을 하는 이런 정책을 바로 펼쳤기 때문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해서 유태인을 구출해내는 과정 중에 하나인 즉 쉰들러라고 하는 인물이 유태인의 명단을 써서 그 명단은 결국 살아날 수 있는 탈출이 가능한 유태인의 명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쉰들러 리스트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해 세계사 속에 홀로코스트 특정 인종이나 동물 같은 경우를 학살하는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유태인 대학살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이크로러닝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